오늘의 강의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강사님의 설명이 매우 빠를 수도 있습니다. 강사님은 청중의 질문에 대답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강사님이 말하는 있다는 강사님만의 있다일 수 있습니다. 청중이 내용을 완전히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최종 목적은 내용 전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이퍼 비다맨 유니버스행 캡슐에 탑승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하이퍼 비다맨 유니버스행 캡슐에요. 제가 잭스 교수입니다. 그것은 에볼토라는 그 괴생명체가 그 판도라 박스라는 그 불가시 세계의 그 영리를 이용한 장치를 통해 세계를 물어 돌리라고 할 때였어요. 그 물어 돌려서 포식하려는 거였지만 뭐 그래도 분이배제는 그런 것에 상관 안 하죠. 그냥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냥 자신이 위대한 것만 생각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 한 과학자가 그를 물리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국 세계는 그렇지만 그 부작용으로 소멸했고, 대신 자신의 이론을 통해서 그 판도라 박스의 그 에너지를 역이용해서 지금의 세계랑 역사가 거의 유사한 카피 세계를 다시 창조하는 데 성공해요. 그러면서 1차 창조된 세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카피일 수도 있다, 그 말을 한 것도 이 이론 때문이고요. 그럼 지금 이 세계도 또 나중에 카피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다음 세계는 카피라기보다는 그 카피된 세계랑 그 또 다른 누군가가 멋대로 만들어낸 가능성의 그 세계, 역사가 분기되어 다른 식으로 가거나 그런 세계들이 다시 분해되어서 다시 융합됨으로써 다시 구축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원더랜드라는 불가시 세계를 통해, 그러니까 어떤 전지전능의 책이 있어요. 실제로는 그 과거 두 개의 세계의 그 역사까지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 그 책이 처음부터 운명을 결정하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을 이용해서 아예 세계를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계획했고, 애초에 망가져버린 모조품의 세상이라 생각하여. 그렇지만 그것을 막아냈는데 어떤 검을 쓰는 기사가요, 결국 그 기사가 그 이야기를 다시 짜낸다는 의미로서 아예 그 모두의 추억이나 그런 것들을, 모든 생명들의 추억이나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의 추억들을 모조리 조합하여 다시 세계를 재창조하는 데 성공해요. 심지어 같이 소멸되었던 일부 가능성의 세계들마저도. 그러면서 일부 가능성의 세계들이 꽤 몇백 개 남아있고, 지금의 세계는 물론 그러니까 2차 세계, 2차 가능성의 2차 세계는 와 유사한 세계는 물론 그런 세계들이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 번째 세상이에요. 물론 그 세계 설정은 그 세계 파멸과 관련해서 또 몇 번이고 바뀔 수 있겠지만, 몇 번째 세계가 태어나는지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세계가 재창조되고 그러는 게 반복된다면 또 그 불가시 세계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둬야 돼요. 불가시 세계의 부작용이 뭐예요? 그 불가시의 혼돈 말이에요. 그 무인을 결국 소멸시키고, 존재 자체를 소멸시키고, 그러니까 계속 퍼져나가는 거죠. 이러다 보면 사람은 늙지도 않게 되고, 그 파동이 너무 과대해지다 보면
생명은 나이를 먹지도 않게도 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고 언제 세계가 침식될지 모른다는 이 말이에요. 네. 저 덱스 교수님이 내려다보시는 미래가 궁금합니다. 지금 세계는 침수되고 있나요? 아직까지 침식은 아니지만 불가시의 혼돈이 넘쳐나는 걸 주의해야 돼요. 세계를 재창조하는데도 좀 도리가 필요하고 그런 거니까. 뭐 2차 세계는 그저 그 가능성의 세계들을 그저 융합시키는 거였기 때문에 불가시랑은 별 관계 없었지만 없어서 그다지 문제가 안 되었지만 그 새로운 그 전지전능의 설을 통한 새로운 창조 역시 그 뭔가 불가시 세계의 일부인 그 원더랜드를 이용한 거였기 때문에 남은 잔재랑 그 모두의 추억이라는 그 감정을 아니면 모든 생명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재구축하는 그 원리였기 때문에 뭔가 그 침식이 늘어날 가능성이 늘었다는 그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 1차 세계는 가면라이더 빌드에서 따온 거고 2차 세계는 그 다음작인 가면라이더 지오에서 3차는 가면라이더 세이버에서 따왔습니다. 네. 제 세계관에 그 가면라이더라는 그 특촬 작품이 제 세계관에 포함된다는 걸 말 못했네요, 미처. 심지어는 초성신이라는 그 도호라는 회사 아세요?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어떤 작품 만들었어요? 그 괴수대명사 있잖아요. 고질라. 그거 만든 회사예요. 그 회사에서 만든 그 2003년부터 2005년까지밖에 지속 안 된 그런 특촬물 시리즈인데 그 세계까지 일부 꽤 포함되어서 제 세계관 리파인해서 포함되었고 그런 세계관이거든요. 덱스 교수님 그러면 지금 작가님이 구성한 세계관이 대략 몇 개 정도의 작품들요. 작품들을 융합하신 건지 궁금해요. 대략적으로 몇십 개, 캐릭터 자체들을 넣은 것은 가면라이더 시리즈, 초성신, 마리안님이 보고 계셔. 그 외 스트로베리 패닉, 사우스파크, 요절복통 사총사. 스트로베리 패닉은 어떻게 창조됐어요 지금? 그냥 그 캐릭터 디자이너 그림체가 마음에 들어서 애니판 캐릭터 디자이너의 마리아님이 보고 계셔. 아까 했죠. 롱맨 시리즈, 푸른 뇌정 건볼트, 하얀 강철의 익스, 그렇게 등등이요. 네, 감사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프리큐어도 있다. 프리큐어 캐릭터들도 일부 그냥 모습과 이름만 빌린 별개의 캐릭터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마법소녀처럼 변신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별개의 캐릭터로서. 일부 엘드란이라는 그런 선라이즈 작품의 그런 로봇물에서 캐릭터에서 디자인에 따온 인물들도 좀 있고요. 이해되셨지요? 네, 됐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B 애니멀은 구슬 애니멀이고 B 크리스탈은 구슬 크리스탈이에요? 구슬혼으로 이루어진 크리스탈이라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하셨을 때 구슬혼은 마음속에 우리가 담고 있는 그런 감정 같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감정을 담고 있는 크리스탈, 감정을 담고 있는 애니멀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기도 하죠. 애초부터 감정이란 건 혼돈에서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아, 혼란스러운 이 지금 어떤 세계도 다 그런 감정이랑도 연결이 된다는 뜻이군요. 네. 너무 재밌네요. 그럼 근데 환수는 뭐예요? 그냥 그 신에는 가깝지 않지만 실제하지 않는 상상 동물들 말이에요. 바실리스크라든지 셀러맨더라든지 유니콘이라든지 다신교 쪽 신과는 별로 결부는 없지만 그래도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신령한 짐승이니까 거의 요정에 가깝거나 아니면 그게 작가님 세계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다양한 비드맨의 그 비애니멀로서 결부되어 있고 심지어 천사, 악마, 요정까지 그 실제로는 비애니멀이 아니지만 그 비드맨의 결부된 비애니멀로 취급은 해서 배틀에 나갈 수는 있어요. 네, 다음 설명 이어주세요. 다신교의 신은 뭘 말하는 것 같나요? 가네샤? 네, 가네샷 포함해서 제우스라든지 오시리스라든지 등등 그런 신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렇게 나눠져 있다, 세계가 이렇게 존재가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종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엄연한 인격체이자 생명체라고 볼 수 있는 기계들, 레플리로이드, 메카니로이드들까지 포함해서요. 레플로이드는 뭐예요? 그 기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로봇이죠, 이름 그대로. 아, 근데 사고를 가진 인간과 거의 동등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로봇이란 차이가 있어요, 기존 로봇과는. 그럼 쟤도 구슬관을 갖고 있겠는 거네요? 모델에 따라 달라요. 구슬혼을 가지지 않는 것도 있고 그냥 애초에 구슬혼을 엔진으로밖에 쓰지 않는 모델도 있고 다양해요. 감정을 엔진으로도 쓸 수 있구나. 아니, 감정은 처음부터 결부되어 있고 그냥 구슬혼 관련해서 구슬혼을 사용하지 못하는 모델하고 구슬혼 자체를 쓸 수 있는 엔진을 가진 모델로 나뉜다는 거죠. 그럼 작가님의 세계에 지금 저기 나열된 게 전부 다 존재하고 있는 건가요? 네. 어떻게 그 세계가 처음에 창조가 됐었죠? 그걸 드디어 설명할 때가 됐군요. 근데 작가님, 작가님 스스로 그 방금 얘기해주신 저 되게 다양한 우리 세계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거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뭐 사람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인간? 네, 인간이요. 그냥 평범한 생명체. 원래 세계는 이런 구슬 형태 혼돈뿐이었어요. 그 혼돈이 점차 그 자신을 불려가며 감정을 싹 틔워냈고 최초의 유일신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이름 없는 유일신이요. 그 유일신이 결국 스스로를 둘로 나눠버렸어요. 두 명의 여신이 되었죠. 이 두 여신이 교합을 했다 이 말이요. 그리하여 8자식이 태어났죠. 야훼, 부니벨제, 에스트햄, 세이시스,
로그네스, 레스켈림, 알티오스, 그리자일입니다. 이 8명입니다. 문제는 이들 중 분이벨제가 너무 감정을 못 느끼는 사이코패스 수준이라서 아예 지배밖에 모르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급기야 멋대로 이 무인과 파르스의 자리를 차지하고 마음에 안 드는 파르스를 죽인 다음에 무인을 불가시 세계로 추방시켜 버린 거죠. 잭스 교수님, 그럼 불가시 세계로 추방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보이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죽어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게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혼돈에 파먹혀서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네. 그리하여 분이벨제가 그 옥좌를 결국 일시적으로 차지하게 되었죠. 옥좌를 일시적으로 차지하게 되었죠. 이후 파르스의 시체로 그 천국의 차원의 표면이란 데가 만들어졌고, 이후 오랫동안 흥청망청하면서 어떻게든 지배자로 군림하게 돼요. 하지만 SM이 그 분이벨제를 포함한 다른 형제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는 멋대로 다른 형제들 죽이고 자신이 멋대로 세계를 리셋하려는 야욕을 품게 돼요. 그 과정에서 알티오스와 그리자이를 꼬드겨서 멋대로 흡수시켜버리고는 괴상한 모습으로 변하는데, 이것이 훗날 인간들이 트리기누스라고 불리게 되는 그 모습이기도 하죠. 잭스 교수님, 그거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트리기누스요. 그거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거 칠판에 그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직 그림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설정 묘사만 되어 있을 뿐이지. 자,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편 다른 남은 형제들 야훼와 분이벨제 등을 습격하려 하자 세이시스도 뭔가 조치를 취하게 돼요. 빈사 상태였던 다른 두 형제들인 레스켈림, 로그네스랑 일체화돼서 솔레니알이라 불리는 존재, 또한 다신교 신 중에서 중국 계통과 일본 계통 신들의 선조죠. 하고 이 솔레니알이 야훼랑 힘을 합쳐 트리기누스를 분해시키는 데 성공하고, 트리기누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를 포함한 여러 우주들로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분단의 책임을 물은 분이벨제를 자식들에게 개입할 수는 있어도 형제들끼리에는 서로 개입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게 됨으로써 분이벨제는 뭔가 큰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트리기누스 그때 이전부터 문제요. 세계는 유한하기에 언젠가 사라질 운명이었죠. 가시세계든 불가시세계든. 그러기 위해서 조화가 있었던 거고. 근데 부니벨제는 그렇게 세계가 사라지는 운명을 어머니 무인의 저주라 생각하고는 아예 불가시 세계로 사라진 무인 자체를 없애버리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리하여 부니벨제는 일단 에르주에를 창조했습니다. 에르주에? 네. 아, 라는 남신을요. 그의 목적은 천국의 차원을 개척하여 불가시 세계의 문을 찾는 것. 그 다음에 에트로라는 여신을 창조했는데 그 에트로가 어머니 무인의 모습을 한 나머지 혐오감을 느껴 허무 이외엔 아무런 권리도 주지 않았어요. 권능이라든지 권리라든지. 왜 어머니 모습을 했더니 혐오감을 느꼈을까요? 자신이 지배자가 되는데 방해되는 존재로 보였을 테니까요. 어머니들은 애초에 부니벨제 입장에선. 왜 그랬을까요? 게다가 애초에 사이코패스라고 말 안 했나요? 부니벨제가? 맞다. 네. 게다가 자신이 지배자가 됐는데 방해가 될 존재로 여겼으니까 혐오할 수밖에요. 더욱이. 근데 그게 조화를 깨는 거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부니벨제는. 사이코패스인 나머지 그렇게 멋대로 그렇게 개척을 한다든지 과하게 개척을 한다든지 결국 아무 쓸모없는 에트로를 대신하여 만들어진 게 린제예요. 린제는 천국의 차원 더 깊숙이 있는 그 내부의 세계를 감시하며 부니벨제를 지키는 역할이죠. 혹시 그 린제가 방과후 클라이맥스 걸즈에 나오는 린제인가요? 아니요. 작가님이 지으신 린제? 아니요. 파뷸라 노바 크리스탈리스에서 따왔습니다. 네. 아무튼 그리고 에르주엥 린제는 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위신인 파르시드를 창조합니다. 야훼 역시 앞으로 태어날 생명체들을 감시하기 위해 다양한 천사들을 창조했고요. 그런데 에트로는 너무 외롭고 외로운 나머지 거기다 에르주에랑 린제랑 달리 자신은 창조할 힘조차 없다는 것에 열등감을 느끼고는 멋대로 자신을 자해 입히고 일쑤였죠. 그러다가 어느새 불가시 세계로 사라져 버렸고 그러다가 결국 무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인은 불가시 세계의 혼돈에 이미 먹혀가고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는 먹혀가기 직전 뭔가 사명을 내리는데 뭔가 조화를 유지해라 라는 말을요. 그치만 역시 부니벨제를 닮아서 좀 꽤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던 에트로는 어리석은 나머지 그 말을 완벽하게 이해하진 못했어요. 그 조화라는 게 뭔지를 잘 이해하지를 못했다고요. 근데 에트로가 흘린 피를 어떤 영혼들이 접촉하게 되면서 그 피에 접촉하는 영혼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기존에는 없던 뭔가가 싹 트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혼돈, 마음 말이에요, 마음. 언제나 마음을 안고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러는 거였는데,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 그 에트로 여신이 우리에게 미소 짓는 걸 보게 되죠. 모든 살아있는 영혼들은. 근데도 그 에트로 자신도 그게 잘못된 건지를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할 거고, 일단 그래도 무인의 존재를 인식한 부니벨제의 또 다른 자식이 있었어요. 리주엘이요. 리주엘이 결국 무인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려고 했지만 마침내 발견하여 자신도 결국 그 혼돈에 분해돼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 혼돈 역시 어두운 이면으로 작용하는데, 그것이 훗날 악마들의 원천인 자연 차크라나 그 불가시 세계에 속한 디지털 세계나 그런 전뇌 세계의 인공적인 존재들의 창조에 기여가 된답니다. 그리고 마침 다른 형제 신들 부니벨제는 그 에트로가 풀린 피를 역이용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 피와 그 영혼들을 이용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은하계의 시작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일단 우리 은하계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가시세계에 살고 있는 건가요? 네. 사실 가시세계랑 불가시세계는 부니벨제가 파르스를 죽일 때쯤 그 안에 있던 것들이 분산되면서 나눠진 거였고, 원래 혼돈은 존재했지만 세계를 소멸시키는 혼돈은, 가시세계는 그 파르스가 죽으면서 그 분해되는 것이 그 혼돈과 겹쳐지면서 지금의 모습이 이른 겁니다. 불가시세계는. 사실 그러니까 존재는데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된 건 그것 때문이라고요. 원래 소멸시키는 능력도 있고, 애초에 운명이요. 모든 게 소멸하는 것도 당연히 운명이긴 하고. 이게 다른 궁금한 거 없으세요? 그러면 이러한 세계관 창조에 있어서 작가님은 어디까지가 교수님이 참고하시는 원작이고 어디까지가 교수님이 참조하신 걸까요? 지금 창조하는 세계야간이 그거 다 아닌가요? 야훼랑 부니벨제는 레퍼런스가 있는 걸까요? 신세계 창조 관련해서는 레퍼런스가 있겠죠. 근데 결국 인간 자체가 결국 세계가 재탄생된다는 게 결말인 것 같은데, 제 세계관 잭스 교수님, 근데 잭스 교수님은 불가시 세계 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그냥 상상을 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없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질이죠.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질? 네. 목토 천해명, 이 행성들이 포함한 우리 은하계를 포함한 전 은하계가 실제로는 그 끝이 거대한 껍질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껍질에도 자연이 조성되어 있죠. 그리고 그 자연 위에 또 다른 하늘과 구름이 있긴 한데 그 구름의 끝 위가 분이벨제가 있는 구역 중 하나, 아니 정확히는 뭔가가 또 다른 초월적인 존재가 있는 구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계의 리셋을 결정짓고 재탄생과 생성, 사멸 그런 것들을 결정짓는 곳,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죽은 자의 영혼이 필요하죠. 그 죽은 자의 혼들이 넘을 때마다 문은 넓어지고 뭔가 그 신을 부를 수 있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잭스 교수님,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는 저 껍데기 안에서도 또 저 원 안에 있는 거죠? 네. 은하계가 여러 개니까요. 그 은하계들을 전부 감싸고 있는 끝. 그게 천국의 차원이라는 겁니다. 1900? 천국. 천국의 차원. 네. 그러면은 저희가 죽으면 천국으로 가요? 아니, 정확히는 그 불가시 세계의 문입니다. 천국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천국도 그저, 천국과 연옥도 그저 천사들이나 그런 유사 비애니멀들의 구역일 뿐이고, 지옥도 사실 그렇고, 그렇게 죽은 자들이 사는 세계는 아니고, 그럼 인간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후 세계랑 관련된 그 불가시 세계의 문턱이라니까요. 그러면서 그 신에 의해 그 결정된 영혼이 회수되어 다시 태어날 때를 기다릴 뿐인 겁니다. 다시 윤회할 시간을. 그럼 다시 윤회되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모르죠. 윤회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죠. 다만 성별은 똑같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왜요? 양성, 아니면 그 성별 위주의 양성구유로 태어날 수도 있고. 양성구유? 네. 두 개의 성을 가진 종인가요? 네. 그런 특수한 존재. 간성 또는. 교수님, 그러면 우리한테는 비애니멀이 다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 우리가- 굿으로는 있는 거죠. 비애니멀, 아직 비드맨을 이나 그 비애니멀의 키트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애니멀은 없지만, 아, 구슬 혼만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네. 그럼 언제 그런 비애니멀을 가질 수 있어요? 진정으로 비드맨과 교감이 되었을 때 비애니멀을 품은 비드맨 모델이나 그런 구슬 발사 병기나 그런 또는 투사 장치 병기랑 교감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교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자신의 굿으로는 믿어보세요. 비드맨에 따라 그 사람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사람 말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은 잭스 교수님은 성공하셨어요, 교감에? 아이, 난 그냥 작가이다 창시자일 뿐인데 그냥 상상할 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교감하는 것도 상상이네요? 네. 물론 작중 세계관에선 그렇지 않겠지만요. 그러면은 이 세계는 작가님이 만든 세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작가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말씀해주시는 교감을 시도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잭스 교수님의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언제나 승인은 되어 있죠. 다만 그 상대방 분들이 원본되는 작품을 좀 이해하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원본되는 작품은 어디서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일부를 조금 알려주면 그걸 나무 위키로 해서 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거죠. 일본 위키피디아라든지.
했던 내용들 저희가 나무위키에서 찾아보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를 듣게 될 학생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들으면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그 오타쿠적인 취미를 생각해서라도 제 강의를 똑바로 듣고 조금이라도 이해하시고 좀 제 세계관에 도움이 되도록 아이디어도 여러모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아이디어를 드리면은 잭스 교수님의 세계관에 덧붙여지는 거예요? 그런 셈이죠. 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에볼토라는 그 괴생명체가 그 판도라 박스라는 그 불가시 세계의 그 영리를 이용한 장치를 통해 세계를 물어 돌리라고 할 때였어요. 그 물어 돌려서 포식하려는 거였지만 뭐 그래도 분이벨즈는 그런 것에 상관 안 하죠. 그냥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냥 자신이 위대한 것만 생각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 한 과학자가 그를 물리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국 세계는 그렇지만 그 부작용으로 소멸했고 대신 자신의 이론을 통해서 그 판도라 박스의 그 에너지를 역이용해서 지금의 세계랑 역사가 거의 유사한 카피 세계를 다시 창조하는 데 성공해요. 그러면서 1차 창조된 세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카피일 수도 있다. 그 말을 한 것도 이 이론 때문이고요. 그럼 지금 이 세계도 또 나중에 카피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다음 세계는 카피라기보다는 그 카피된 세계랑 그 또 다른 누군가가 멋대로 만들어낸 가능성의 그 세계, 역사가 분기되어 다른 식으로 가거나 그런 세계들이 다시 분해되어서 다시 융합됨으로써 다시 구축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원더랜드라는 불가시 세계를 통해 그러니까 어떤 전지전능의 책이 있어요. 실제로는 그 과거 두 개의 세계의 그 역사까지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 그 책이 처음부터 운명을 결정하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을 이용해서 아예 세계를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계획했고 애초에 망가져버린 모조품의 세상이라 생각하여. 그렇지만 그것을 막아냈는데 어떤 검을 쓰는 기사가요. 결국 그 기사가 그 이야기를 다시 짜낸다는 의미로서 아예 그 모두의 추억이나 그런 것들을 모든 생명들의 추억이나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의 추억들을 모조리 조합하여 다시 세계를 재창조하는 데 성공해요. 심지어 같이 소멸되었던 일부 가능성의 세계들마저도. 그러면서 일부 가능성의 세계들이 꽤 몇백 개 남아있고, 지금의 세계는 물론, 그러니까 2차 세계, 2차 가능성의 2차 세계는, 와 유사한 세계는 물론, 그런 세계들이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 번째 세상이에요. 물론 그 세계 설정은 그 세계 파멸과 관련해서 또 몇 번이고 바뀔 수 있겠지만, 몇 번째 세계가 태어나는지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세계가 재창조되고 그런 게 반복된다면 또 그 불가시 세계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둬야 돼요.
불갈 세계의 부작용이 뭐예요? 그 불가시의 혼돈 말이에요. 그 무인을 결국 소멸시키고 존재 자체를 소멸시키고 그러니까 계속 퍼져나가는 거죠. 이러다 보면 사람은 늙지도 않게 되고 그 파동이 너무 과대해지다 보면 생명은 나이를 먹지도 않게도 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고 언제 세계가 침식될지 모른다는 이 말이에요. 네. 저 덱스 교수님이 내려다보시는 미래가 궁금합니다. 지금 세계는 침수되고 있나요? 아직까지 침식은 아니지만 불가시의 혼돈이 넘쳐나는 걸 주의해야 돼요. 세계를 재창조하는데도 좀 도리가 필요하고 그런 거니까. 뭐 2차 세계는 그저 그 가능성의 세계들을 그저 융합시키는 거였기 때문에 불가시랑은 별 관계 없어서 그다지 문제가 안 되었지만 그 새로운 그 전지전능의 설을 통한 새로운 창조 역시 그 뭔가 불가시 세계의 일부인 그 원더랜드를 이용한 거였기 때문에 남은 잔재랑 그 모두의 추억이라는 그 감정을 아니면 모든 생명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재구축하는 그 원리였기 때문에 뭔가 그 침식이 늘어날 가능성이 늘었다는 그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 1차 세계는 가면라이더 빌드에서 따온 거고 2차 세계는 그 다음작인 가면라이더 지오에서 3차는 가면라이더 세이버에서 따왔습니다. 네. 제 세계관에 그 가면라이더라는 그 특촬 작품이 제 세계관에 포함된다는 걸 말 못했네요, 미처. 심지어는 초성신이라는 그 도호라는 회사 아세요?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어떤 작품 만들었어요? 그 괴수대명사 있잖아요. 고질라. 그거 만든 회사예요. 그 회사에서 만든 그 2003년부터 2005년까지밖에 지속 안 된 그런 특촬물 시리즈인데 그 세계까지 일부에 포함되어서 제 세계관 리파인해서 포함되었고 그런 세계관이거든요. 덱스 교수님 그러면 지금 작가님이 구성한 세계관이 대략 몇 개 정도의 작품들요. 작품들을 융합하신 건지 궁금해요. 대략적으로 몇십 개, 캐릭터 자체들을 넣은 것은 가면라이더 시리즈, 초성신, 마리안님이 보고 계셔. 그 외 스트로베리 패닉, 사우스파크, 요절복통 사총사. 스트로베리 패닉은 어떻게 창조됐어요 지금? 그냥 그 캐릭터 디자이너 그림체가 마음에 들어서 애니판 캐릭터 디자이너의 마리아님이 보고 계셔. 아까 했죠. 롱맨 시리즈, 푸른 뇌정 건볼트, 하얀 강철의 익스, 그렇게 등등이요. 네, 감사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프리큐어도 있다. 프리큐어 캐릭터들도 일부 그냥 모습과 이름만 빌린 별개의 캐릭터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마법소녀처럼 변신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별개의 캐릭터로서. 일부 엘드란이라는 그런 선라이즈 작품의 그런 로봇물에서 캐릭터에서 디자인에 따온 인물들도 좀 있고요. 이해되셨지요? 네, 됐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만.